네, 윤석열 이야기를 먼저 일단 해볼게요. 일단 평검사까지 추미애 장관의 반기를 들었다. 뭐 이 이야기가 나왔고, 윤석열은 오늘 이제 대전지검 등을 가면서 이제 일종의 세과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하나씩 풀어보시자고요. 일단 그 평검사의 작심 비판, 그러면서 뭐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가 느껴진다 하면서 지금 그 제주 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이걸 이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 글로 뭐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그럴 만한 놈이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억들 하시겠지만 경향신문의 강진구 탐사 전문 기자, 이분이 최근에 박재동 화백의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했던, 그래서 회사로부터 1개월 정지당했던 바로 이분인데 적나라하게 썼어요.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발음 좋으신 우리 이덕준 변호사님. 8페이지 읽을까요? 예. 네. 읽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놓고 불만을 제기한 정의로운 평검사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름입니다. 맞았다. 1년 전 내가 썼던 동료 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20일간 독방 구금에 가족 면회까지 막은 검사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시다. 그분은 당시 정의로운 법 집행자임을 누차 강변했지만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 내가 보기엔 동료 검사의 불륜 사실이 외부로 새나가는 것을 입막음하기 위한 치졸한 보복이 더 큰 문제였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 라는 윤석열 총장님 어록을 빌리자면 검사가 아닌 깡패짓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두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가 느껴진다고 한 모양이다. 하지만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한 번쯤은 검사로서 자신부터 돌보아야 하지 않을까. 기업 검사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하려면 몇 년이나 준비하는지 아냐. 내가 본데 그걸 뺏으려 하냐. 내가 보기에 너는 정신병이 있는 듯하다. 내 속에 악마가 있으니 평생 반성하며 살아라 등 온갖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죠. 20일간 가족들과 면회도 차단된 채 독방에 갇힌 어느 피의자가 기자에게 털어놨던 얘기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라는 권력 의지는 정확하게 피의자가 기업 검사로부터 받았던 공포와 일치한다. 기업검사 이야기는 그 후 MBC 스트레이트에서 후속 보도를 했고, 표창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검사의 권한남용 사례로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기업검사를 상대로 검찰 조직 내에서 아무런 감찰도 진행하지 않은 모양이다. 정치가 검찰을 뒤덮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이 정상적인 정치 기능을 무력화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언론 보도를 보니 큰형님을 대신해 추 장관을 상대로 말주먹을 날린 기업검사가 퍽이나 소신 있는 평검사로 미화되는 듯하다. 하지만 나로서는 전혀 기업검사의 용기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검찰 가족으로 대표되는 두터운 검찰의 동료애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두리게 될 뿐. 스스로 실명까지 드러내놓으며 장관을 공격한 그 기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기업검사를 익명으로 표기하는 게 무의미할 듯하다.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님, 추 장관에 대들기 전에 큰형님 말씀부터 가슴에 새기세요.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요. 이런 놈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기업검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죠.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인데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가 검사질하고 있는 상황에는 더한 놈. 무소불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요, 이런 자들은 추미애 장관은 정말 졸로 보이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가 딱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채널A, TV조선, 뭐 조중동 할 거 없이 다 검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 무슨 뭐 검난 뭐 이렇게 그런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게 대한민국 언론들 아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검사질하면서 제일 검사스러운 검사.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은 뭐 사람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은 잘 못 보지만 뭐 남들의 잘못은 잘 보잖아요.
뭐 그런 측면 남의 잘못도 커 보이고 그런 측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먼저 항상 그 내용 중에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그런 검사들의 글이 이게 정말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궁금한 건 검찰의 내부 통신망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내부 통신망이라고 하면 업무 프로세스 관련해서나 아니면 대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뭔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뭐 운영되기 위한 뭐 이런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이지 이거는 마치 검찰 내부 통신망은 뭔가 외부에다가 그냥 검사들이 대놓고 정치 행위를 하는 그런 장으로 전락한 것 같아서 맨 먼저 검찰 내부 통신망 운영 규칙이 뭔지 정말 그 뭐 의원님이든 누구든 한번 그거를 하고 왜 이런 정부 예산이 아마 투입이 될 텐데 그런 그 대화의 장에서 검사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일단 먼저 점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을 통한 민주주의의 어떤 광장의 특성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갑툭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도저히 참기 어려웠나 보죠. 우리가 감히 판사 출신 법무부장 우리를 건드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이 프로스에 올라온 글을 좀 봤는데요. 이 글이 그 앞뒤가 모순되는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쓴 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느라고 예. 코테이션 하고서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습니다라는 글이 나와요. 그러면서 앞에 이제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하는 그 검찰 개혁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서 글 말미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방금 들었던 거라고 대비하십시오.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B는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 제가 평가할 바가 못 됩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놓고 욕하고서 뒤에서는 자기는 탈정치적인 사람이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글을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짧은 글에서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얘 정신구조는 뭔지. 그러니까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또라이죠. 야, 글 쓰기 힘들면 나한테 써달라고 아니 해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요. 정치와 행정의 영역이 있다고 쳐봐. 추미애 장관이 한 행위는 정치 행위가 아니고 사실 행정행위예요. 본인한테 주어진 권한을 그 권능을 그냥 쓴 거죠. 그게 전례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휘 체계에 있는 자가. 근데 자기 머릿속이 정치적인 거지.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서 실제로 이자의 검사 생활은 정말 검세스러운 이런 자가 또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제일 그 가부장적인 놈이 반대로 말할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반대로 뭐 가정에 있어서의 민주화 이런 걸 또 외치는 놈들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하는 것 같고요. 자, 이완훈이 그런 사람이고 문제는 지금 윤석열이 지금 대전고검 오늘 내려갔었죠. 고검 지금 내려갔는데 왜 대전을 택했을까 봤더니 자기 측근들이 엄청 많이 내려가 있더만.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올라오기 전에 근무했던 곳이 또 대전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세규업하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 게요. 뭐 애로사항 청취하겠다 뭐 이딴 정도잖아요. 요즘 시대에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예전에 그 한동훈 만나러 갔을 때 그 이동재와 그 사단이 났던 것처럼 대전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서울에서 좌천됐다고 하는 자기 측근들을 만나는 행위는 정치적 행위예요. 굳이 전달할 게 있으면 아까 2% 같은 데 올리면 돼. 동의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건데 언론들로부터 관심 받고 싶다는 거잖아. 내가 대전 내려가고 뭐 나중에 대구 내려가고 광주 내려가고 이런 짓을 하게 되면 결국엔 언론들은 그 행위로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지방 유세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무원이야. 이제 공감하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국감 끝나고 나서 국감장에서 뭐 논란이 되는 발언들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러고 나면 공무원이라면 자중하고 언론이 계속 정치적이라고 말할 때 뒤로 빠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굳이 이 타이밍에 갑자기 본인이 근무했던 대전 그다음에 자기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도 있는 곳을 간다는 것은 정말로 뭐 국감장에서 얘기했던 퇴직 이후에 뭐 봉사할 것을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과 엮어서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서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타이밍이 이제 어쨌든 대선 지지율 15% 이상
나오니까 축하 퍼레이드를 하러 간 것인지 그 삼국지에 보면은 그 유비가 조조한테 서주에서 대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비 간호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다시 모이는 것처럼 대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이두봉, 이복현, 양석조 이런 측근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가가지고 야 봤어? 나 이번에 한 건 하고 왔는데 잘 되겠지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 진짜 잘 아는 사람들 보기에는 민망해서도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보란 듯이 가는 거죠. 나 건재해. 우리 조직들 한번 점검차 내려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전국구 주먹 이 조폭이 대전 그 지역 한번 이렇게 싹 훑고 나서 세과시하는 것 같은 느낌. 그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심재철이라고 지금 검찰국장하고 있는 그 전에 대검 반부패부장 심재철을 남부지검에서 패싱하고 야당 인사들과 검사들 비위를 윤석열한테 보고했다는 그 심재철을 디스했던 사람이 바로 양석조잖아요. 지금 대전고검검사. 네가 검사냐? 상가집에서 문제 일으켰던.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보란 듯이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서 느낌이 옛날 전두환이 그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밑에 자기 그 사관학교 동기들 아니면 자기 하나에 있는 지휘관들을 사조직으로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그 월급이 뭐 10만 원, 20만 원 할 때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옵니다. 지가 지휘관이 그렇지,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세를 불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짓거리 지금 70년대에나 하던 짓거리를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지금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이 상황이면은 옷을 벗고서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위가. 그러니까 원래 예정돼 있어 이렇게 말한 건 거짓말이고요. 그렇게 논란이 있었고 자기가 스스로 정치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그런 외부 스케줄은 안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안 사기 위해 노력하면 아 윤석열은 뭐 정치에 관심이 없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가서 지 측근들 제일 많은 곳에 가 행차를 한번 하세요. 저는 뭐 윤서방파 자기 세규합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거고 내려가면 안 내려가면 검찰 조직이 막 안 흔들리고 막 그렇습니까? 그럼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의 외청장이 지역 내려가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참 신기한 얘기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윤석열의 세과시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30일 날 첫 회의를 연다 그래요. 물론 깝깝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깝깝한데 어찌됐건 형식적으로나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지금 열리긴 할 텐데 국민의 짐에 뭐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공수처 출범 안 시키겠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 쉽게 그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비토만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명확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한은 11월 말까지다. 11월 말까지 만약에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정안을 내겠다. 개정안을 뭐 심사하고 아마 통과시키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우리가 별 그 누구죠 법사위원장 그 누구죠 우리 쪽 사무총장 하셨던 분 윤호중 사무총장님 이 법사위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본회의에 가더라도 금방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잡고 있는 로드맵 시간상의 그 타임테이블은 11월 말까지 추천을 해라.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그 두 사람 올라오면 한 명을 지명하면 12월 한 15일 정도까지는 청문회를 마쳐달라 입법부에서. 그리고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겁니다. 야당이 반대하든 말든. 그리고 나면은 12월 25일 안 정도까지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임명장 받고 나서 업무 개시는 내년 초부터 할 수 있는 아마 그 정도의 시간상의 로드맵을 잡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11월 말까지가 기한으로 봐야 됩니다. 그 안에 만약 후보 추천을 못한다? 그러면 이 추천위원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민주당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게임에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어쨌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짐이 굴복을 한 거거든요. 추천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결과 보고 할게 뭐 이렇게 했던 것이 그나마 이게 180석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법 바꿔버린다 하니까 결국은 꾸역꾸역 기어 들어오는데 세상 살아보십시오. 국민의 집 여러분. 어쩔 때는 흔쾌히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뭐든 발목 잡으려고 하면요. 정부나 정권이랄까 이런 건 지체가 되지만 당신들은 더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